10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습니다. 저는 김밥집을 지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폭우 치던 그날 오후 구멍 난 우산을 든 초라한 노인이 동전 3개를 꺼내며 야채김밥 하나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던 그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손목 통증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찬물에 쌀을 씻을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리지만 저는 참습니다. 시금치 물기를 짤 때도 단무지를 써는 날도 손목 아픈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오후에 폭우가 온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오늘도 무사히를 빌며 셔터를 올립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주방. 이곳이 제 전부입니다. 사장님, 오늘 김밥 국물 진짜 끝내줘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그 웃음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11시쯤 점심 손님들이 몰려오고 저는 칼을 쥐고 김밥을 썰어냅니다. 한 줄, 2줄. 깔끔하게 잘라낸 김밥을 접시에 담으며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말아붙이면 되는 거 아닐까? 오후 3시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가 도로를 뒤덮던 오후였습니다. 비 예보는 맞았고 손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멍 난 우산을 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야채김밥 하나만. 쉰 목소리, 익숙한 억양. 저는 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동전 3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원, 50원, 100원, 250원. 그 순간 저는 알아봤습니다. 한상구, 전 시아버지. 아버님? 제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동전을 다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잘못 들어왔어. 아버님, 잠깐만요. 저는 김밥을 싸서 봉지에 담아들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골목 모퉁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에 저는 홀로 서서 김밥 봉지를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카운터 위엔 동전 3개만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밤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250원.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이 동전 3개로 김밥을 사려던 그 순간이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는 카운터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전 3개, 250원. 저는 그 동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들 윤재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할아버지가 가게에 오셨는데 동전 3개로 김밥을 사려고 했어라고요? 10년 전 이혼 서류 앞에서 시아버지가 떨리던 목소리로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지영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남편의 불륜, 쌓인 빚,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그 모든 걸 혼자 떠안고 아들 손을 잡고 나왔던 그날.
시아버지의 눈빛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안함과 체면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용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탁소 박 여사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들었어요? 뒷골목 반지하에 할아버지 한 분 이사 오셨대요. 박 여사가 반찬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주 폐지 주우시더라고요. 키 크시고 마른 분인데 허리가 많이 굽으셨더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묘사 시아버지였습니다. 키 크고 마른 체형, 굽은 허리, 폐지를 줍는 노인.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이 이제는 폐지를 줍고 있다니. 박 여사님, 그분 어디 사세요? 뒷골목 반지하요. 102호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가 가고 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찾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전 3개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저녁, 집에서 윤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22살 아들,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며 퇴근 후 가게를 자주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야, 오늘 할아버지를 봤어. 윤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요? 어디서요? 가게에. 김밥 사러 오셨어. 할아버지가 엄마 가게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동전 3개로 김밥을 사려고 하셨어. 윤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먼저 가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단어를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엄마가 힘들어도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2살 아들이 저보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녁, 우리는 반찬통을 들고 뒷골목 반지하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간 반지하 월세. 곰팡이 핀 벽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목. 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시아버지. 한상구. 74세.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 지금은 반지하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그분의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더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지영이요.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문턱을 맴돌며 망설였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들어보였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김밥이랑 어묵국 좀 끓여왔어요. 들어오세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 텅 빈 냉장고, 구석에 쌓인 폐지 뭉치,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4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윤재, 전 남편 도연, 그리고 시아버지. 먼지가 앉았지만 4사람의 웃음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윤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 같이 드세요. 저는 김밥과 어묵국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죄인이 오랜만에 눈을 맞추네. 그 한마디에 수십 개의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드시지 말고요. 점심때 가끔 가게로 들르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내가 무슨 낯으로.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접시의 모서리는 깨끗이 비워두었습니다. 김밥 한 조각, 어묵 한 점도 남기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외롭다는 것을, 자존심과 체면 뒤에 숨어서 외로움을 삼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밤 많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빈 접시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누가 쓰러졌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뛰어나갔습니다. 보도 위에 놓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 119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영아? 네, 저예요. 괜찮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함께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 10년 전에 끊긴 관계.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 당뇨 합병증이 있으시네요. 얼마나 굶으셨길래. 보호자분이세요? 네. 서류에 제 이름을 적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영, 보호자. 한때는 며느리였던 사람. 지금은 뭘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 제 이름을 적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윤재가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병실.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왜요? 너한테 짐이 돼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짐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래 외면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눈빛 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어떤 것. 지영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그 녀석이, 도연이가 사업 망하고 회사 돈까지 끌어다 썼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안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5년 전이었어. 그 녀석이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 아버지,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거절하지 못했어. 아버님, 퇴직금이랑 노후자금 다 내줬어. 이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어 시아버지의 평생 저축,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 그 모든 것을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보이고 나는 속았다는 걸 알았어. 내 자식이 날 속였다는 걸.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74세 노인의 눈물. 얼마나 많은 밤을 이 눈물로 세웠을까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그 녀석을 잘못 키웠어. 너한테도 윤재한테도 미안하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 허탈, 연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현, 전 남편, 저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이 저만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까지 배신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까지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님한테까지. 엄마, 윤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할아버지부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분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아버지. 아버님, 이제 우리랑 함께 지내세요. 안 돼. 너희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 자존심, 그 두 단어가 시아버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은행 지점장, 가장, 아버지,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퇴원 후 시아버지는 결국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영아, 고맙지만 안 돼.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버님,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너도 힘든데.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지하 월세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방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텅 빈 냉장고, 구석에 쌓인 폐지,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금간 보온병,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저는 액자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먼지가 닦이자 네 사람의 웃음이 선명해졌습니다. 어린 윤재가 빨간 나무 자동차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도연이 윤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척했던 걸까요? 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시아버지가 사는 곳,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던 분이 사는 곳,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마련하는 곳,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한 김치 한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가 거절해도 계속 손을 내밀겠다고. 집으로 돌아와 윤재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알아. 근데 할아버지가 거절하셔. 엄마가 먼저 손 내밀었잖아요. 계속 내밀어야 해요. 윤재는 단호했습니다. 22살 아들이 저보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윤재야, 고마워. 엄마,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할아버지한테 증명해야 해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일주일 후, 시아버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오후 3시에만 오겠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락했습니다. 규칙이라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한 분이니까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밥을 잘 드시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싸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봉지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김밥이 최고지요. 우리 며느리.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만에 들은 말. 우리 며느리. 저는 아직도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저는 아직도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도현. 전 남편.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전화기를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3초. 전화는 3초 동안 울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받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야. 시아버지가 금간 보온병의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받아. 그리고 말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말라고.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연을 기다리지 않는 눈빛.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는 눈빛. 그저 살아가겠다는 눈빛. 세탁소 박 여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세상엔 못난 자식도 있고 그래도 자식인 것도 있어요. 근데요, 본인 밥 먼저 챙기세요. 저는 웃으며 김밥 한 줄을 접시에 올렸습니다. 나도 내 몫을 먹어야 내일을 버틴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남을 위해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나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추석 전날, 우리 집 식탁.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처음 오신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송편은 어떻게 빚어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반죽을 손에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속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는 거야. 왜 반달이에요? 반달은 빈 쪽이 있어 예쁘단다. 저는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달, 빈 쪽이 있어 예쁘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빈대가 내일 채워질 자리니까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눈빛.
그래. 지영이 말이 맞아. 빈대가 있어야 채울 수 있지.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반죽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윤재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나무 자동차. 어린 시절 윤재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 할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시아버지가 장난감을 만져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손맛이 아직 남았네. 할아버지가 사준 거지? 네. 제가 5살 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한 줄이 남아 있어서 이어진다는 것을, 함께 빚을 송편이 있어서 이어진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의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과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씻고 칼을 연마하고 잘라낸 조각들을 다시 말아붙일 것입니다. 김밥처럼, 인생처럼.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용기가 있어서 이어지는 것이니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나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줘서. 아버님도 저를 계속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잖아요. 우리 며느리 김밥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알았어요. 아버님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함께 송편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가족. 빈자리가 있어도 괜찮은 가족. 그 빈자리가 내일 채워질 자리니까요. 10년. 우리는 1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먹을 김밥 한 줄이 남아 있어서 그게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내일도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씻고 김밥을 말고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이니까요.